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저는 법을 전공한 전문가도 아니고 이 동영상은 상식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생활에 적용 시는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양계약서는 이것보다는 내용이 좀 많은 게 보통인데 특정 회사의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문제이기도 해서 그냥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8월 30일에 개정한 표준이네요. 우선은 재산의 표시입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대지로 나뉩니다. 부동산에서는 건물과 대지가 등기부 등본이 나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집합 건물이라고 나중에 보통은 등기가 하나로 나오죠.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으로 나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은 이 전용면적입니다. 예전에는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해서 공급면적이라고 불렸죠. 이걸 기준으로 크기를 구분했는데 32평이니 24평이니 이렇게 나눠서 말했습니다. 1제곱미터가 0.3025평이니까 32평이면 105.7제곱미터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옛날 32평 아파트를 요즘 분양받으러 가면 전용 84제곱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공동주택에서는 이 공급 면적이 아니고 전용 면적으로만 표시를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84제곱미터는 평으로 환산하면 25.41평인데 이건 옛날 기준으로는 24평이 아니라 32평하고 같다는 거죠. 다음 중요한 것은 주차 비율인데 세대당 몇 대 정도인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세대별 기타 공용 면적에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에는 다른 면적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서는 알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세대당 몇 대를 세울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하겠죠. 보통은 1세대당 1.2대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건 아니고요. 몇 년 지나서 한 5년 차 정도 되면은 밤에 이중주차를 아마 조금씩은 하셔야 될 통상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비율입니다. 한 1.5대 1 정도 가면은 넉넉하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부대시설입니다. 이 부대시설은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입주 예정일이네요. 이 입주 예정일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될 경우는 지체 보상금이 발생하는데 통상은 정확한 날짜보다는 월만 기재를 하게 됩니다. 공사가 일찍 끝나면 월 초에도 입주를 시킬 수가 있고 늦게 끝나면 통상은 말일부터 입주를 시키죠. 다음은 제1조 공급, 대금 및 납부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대지 가격과 건물 가격, 부가가치세가 나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도 1차부터 6차까지 6회에 나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있네요.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대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붙는데 그것도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좀 쓸데없이 많이 나뉘는 감이 있는데 이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청약금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도 각각 다 정해져 있는데요. 중도금이 50%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전체 공사비도 50%를 넘어서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준이 옥탑의 철근 배근이었는데요. 하지만 지상에 차량 없는 아파트 등의 지하 공사량이 늘어나면서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는 감리 확인으로 바뀌었죠. 잔금에서 특이한 것은 사용 승인이 아니라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는 잔금 중 10%를 유보하도록 한 점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어차피 다 인허가청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므로
그냥 때 되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 날짜에 꼬박꼬박 납부가 자동으로 되죠. 다음은 계약의 해제입니다. 해제랑 해지랑은 다른데요. 이 경우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2항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제가 만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양을 받은 사람은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하면 그 이후로는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도 시행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동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은 이 사항도 중요한데요. 좀 더 내려볼까요? 분양계획서에 적은 주소를 옮길 경우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우편물을 받아야 하니까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지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하셔야 합니다.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3조는 위약금인데요.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한쪽이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다는 건 이제는 다 아시는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4조는 전매입니다. 전매도 시행자가 동의해야 하는 거긴 한데 조건에 맞으면 안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5조는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입니다. 꽤 산출 방식이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통상은 분양계약서에 그냥 몇 %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내려가시면 이 5항이 조금 시끄러울 소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천재지변인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죠. 6조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항인데요. 간혹 분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누군가 다른 계좌로 넣으라고 안내를 해서 가로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면 알아서 빼가는 사항이죠. 그 밑에 7조는 보증 책임인데요. 여기서 7조는 아파트는 분양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보증을 득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삽장이 부도난다거나 해서 환급이 되는 경우에도 통상은 입주자가 중도금을 일찍 넣어서 선납 할인을 받는 경우는 당초 계획에 없던 내용이라서 보증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판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판례도 있으니까 만약에 상황이 발생한다면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하겠죠. 그 밑은 8조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의 부담인데 이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9조와 10조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11조는 입주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2조와 13조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넘어가고요. 14조가 장기수선 충당금인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졌죠. 통상은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데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거라서 전세를 사시는 경우는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습니다. 관리사무소 가셔가지고 납입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계산해달라 그러면은 다 계산을 해주죠. 그 돌려받은 만큼은 집주인이 다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15조는 하자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조는 화재보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17조 입주 절차나 그 밑에 18조 기타 사항도 평이한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분양계약서보다 내용이 많이 단촐합니다. 아무래도 표준적인 내용만 넣다 보니까 좀 그렇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